안녕하십니까. 네, 식품위생학을 맡게 될 이정선이라고 합니다. 자, 식품위생학 공부하시기 전에요. 자, 우리가 그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자, 식품위생학을 보시면 내용이 11장까지, 챕터 11장까지 굉장히 내용이 좀 방대합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화학식이라든지 어려운 내용은 없지만요. 단순 암기하는 또는 통합해서 문제를 푸는 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식품위생학이 공부하는 방법은요, 챕터마다의 각 연계성, 그리고 통합성입니다. 자, 그것이 잘 암기하는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저랑 공부하시는 특징 중에서 자, 잘 통합하는 방법과 잘 연계시키는 방법들을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 공부를 많이 해보셨겠지만 맨 처음부터 이렇게 달달 외우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지칩니다. 그래서 좀 한 3분의 1만 하다가 식품위생학은 특히 외울 게 많기 때문에 지치기 때문에 자, 11장까지 효과적으로 공부하시려면 이해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맨 처음부터 달달 외우지 마시고요. 긴장을 좀 푸시고 자, 이해 중심으로 자, 제가 포인트를 짚어주신 대로 따라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습은요. 굳이 예습은 그렇게 많이 더 하시면 좋겠지만 많이 중요하진 않고요. 더 중요한 건 복습입니다.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어떻게 연계시켜야 되겠다. 라는 거를 습득하셨으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손으로 여러분들의 노트로 공부를 반드시 여러분 걸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예습을 하시면 좋겠지만 복습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한 식품위생을 공부를 하셨으면요 여러 가지 다른 공부랑 굉장히 연관이 많죠. 또 뭐 영양사 공부할 수도 있고요. 영양사 면허증 또는 위생사 면허증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또 식품산업기사 기사하고도 식품위생학 그건 굉장히 관련된 과목입니다. 따라서 이번 공부만 준비하시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하실 텐데요. 말씀드렸듯이 이해 중심으로 편안하게 공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장을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챕터마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제가 공부하는 방식은요. 각 챕터마다 마지막 그 표가 있습니다. 자, 표가 있어서요. 그 내용 공부했던 챕터마다의 강조 부분을 다시 한번 연결시키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래프나 어떤 그림을 참 많이 제가 넣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도식화라든지 그림을 한번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러니까 공부하시기는 힘들지만은 이해를 한번 하시면 그 시각화와 도식화가 굉장히 빨리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따라서 자, 맨 마지막 챕터마다 정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빨리 캐치하시는 것, 여러분 걸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자, 1장부터 보시는데요. 자, 1장은 그렇게 많이 중요한 본격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거는 이 책 맨 마지막에 들어있는 식품위생법과 학교급식법이 나오는데요. 바뀌었죠? 그것들을 자, 최근 거를 실어 넣었으니까 한번 참고적으로 같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1장 개요를 한번 보실까요? 자, 본격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자, 1장 식품위생의 개요입니다. 식품위생학의 정의인데요. 자, 식품위생학은요. 자, 식품이죠. 당연히요. 식품뿐만 아니라 식품 첨가물 자, 나오실 거고요. 챕터에서 8에 나오죠.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물에 관한 위생을 다 통틀어서 뭐예요? 식품위생학이라고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체 변질, 오염, 유해 유독물질의 혼입 등을 방지하고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및 소비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이제 위생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첨가물 또는 기구, 용기, 포장까지도 반드시 비위생적인 요소를 제거해야 된다. 식품위생학 범위 안에 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목적을 왜 그럴까요? 왜 식품학을 배울까요? 식품위생학은요. 자, 위해를 방지하죠. 위험 요소를 줄이고요.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식품 첨가물에 방지제, 살균제, 산화 방지제 같은 것들을 공부합니다. 자, 결국 목적이 왜 그럴까요? 식품위생학을 배우는 목적. 네,
식품 공무원에 합격하기 위해서 네, 맞고요. 더 식품위생학에 관련된 적절한 포괄적인 목적은요. 결국은 국민보건의 증진을 위해서 식품위생학의 공부하는 목적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되고요. 자, 식품위생의 개념입니다. 개념. 자, 이쪽 파트는요, 뒤에 법하고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식품위생이 처음 나온 시기가 1962년 1월 20일에 자, 식품위생행정으로 전환되었고요. 자,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품위생법 제2조에서요.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계보건기구죠. WHO는요. 식품의 생산 또는 제조로부터 최종적으로까지 어디까지 사람이 섭취할 때까지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요. 자,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바로 식품위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기타 정의거든요. 정의입니다. 자, 식품의 정의는 여러분 계속 보셨습니다. 자, 어디까지? 건강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위생상 안전해야 하고 의약품으로 섭취하는 것은 정의합니다. 식품이라고 하는 건요. 의약품의 이외의 모든 것을 식품이라고 정의하거든요. 자, 따라서 식품의 정의 이렇게 정의하고요. 위해성이란 건 뭐냐면요. 자, 앞으로 식품위생학에서 챕터 2부터 배우게 될 장입니다. 자, 보시면 경구 감염병, 그다음 인축 공통감염병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또한 기생충 질환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생충 질환하고도 배우실 겁니다. 또한 식중독 되게 중요하고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세균성 식중독, 화학적 식중독 이런 것들, 기타 자연독 식중독 이런 것들이 걸려져 있는 것이 바로 네, 식중독이고요. 역시 배울 겁니다. 식품 첨가물 역시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방사성 중독, 네, 식품 화학적 식중독 안에 들어가 있고요. 뒤에 환경위생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식품의 위해성이다. 바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실 부분입니다. 또한 건전한 식품이 갖춰야 될 요소입니다. 안전성, 안전해야 되죠. 기호성이고, 여러분 식품을 여러분 드시고 싶은 거 기호가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따라서 기호성, 저장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편리해야 되고요. 또한 경제성이 있어야 되죠. 자,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식품의 병인 인자인데요. 자, 주로 건강상의 장애를 의미하죠. 자, 어떻게 나타냐면요. 분류가 내인성이란 말이 나올 거고요. 앞으로. 자, 그 다음 외인성이란 말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자, 내인성과 유기성, 외인성도 아닌 유기성입니다. 이거는요. 식품의 제조 가공하고 있는 중간에 생성되는 자, 물질입니다. 자, 유인성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보시죠. 자, 이쪽 부분은 개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정의가 뭔지, 그 뜻이 뭔지만 간략하게 아시면 됩니다. 자, 내인성은 뭐냐면은 식품 자체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내재적으로 존재하는 것들. 주로 자연독이죠? 자연독이 뭐가 있을까요? 식물성도 있을 거고요. 동물성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품고 있는 독, 요게 뭐다? 아, 내인성 식중독에 들어가는구나. 그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생리작용 성분들, 히스타민들 또는 이런 알러지 성분들 여기에도 내인성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외인성은 말 그대로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입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경구 감염병. 그 다음 뭐예요? 식중독, 기생충 등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겠죠. 자, 식품이 아닌 식품의 생산, 가공, 제조, 저장, 유통 등 과정에서 생기는 거, 외부에서 유입돼서 식품이 오염되는 것들인데요. 미생물이죠. 미생물이 들어가니까 감염병도 관련될 수 있고요. 식중독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기생충 또는 각종 첨가물이죠. 좋은 첨가물이지만 오용돼서 쓸 수가 있거든요. 네, 농약으로 오용돼서 쓸 수도 있고요. 금속제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의도적으로 쓰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 문제가 생기는데, 자, 외인성은요, 각종 첨가물들 또는 오염물들이 자, 바깥에서 안으로 자, 들어간다. 외인성에 속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자, 유기성은요, 아까 말씀 그대로 식품의 제조, 가공, 저장, 유통 중에서 자, 생기는 거죠. 자, 생체 내에서 유해 유독물질이 생기는 거로서 병이가 발생하는 것들인데요. 주로 물리적 작용, 화학적, 생물학적 작용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내인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식품 자체 고유적인 성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연독, 그래서 식물성, 동물성 이것도 배우실 겁니다. 버섯독, 감자독, 청매, 동미다리독, 자 동물성, 복어독, 바지락독, 나비독, 패독. 자, 이런 것들 자 배우실 거고요. 어디 내인성이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각상성 물질, 효소 물질, 항비타민성 물질, 식이성, 알러지 같은 것들도 어디다 내인성에 들어갈 수가 있더라. 자, 굳이 이런 것들은 뭐다? 내인성, 외인성 여기 중에서 내인성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외인성은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식중독, 감염병, 기생충. 여러분, 자, 곰팡이 독입니다. 얘는요, 자, 독이긴 한데요. 자, 뭐다? 외인성에 들어간다. 조금 여러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또한 인위적인 식품이죠. 식품의 오염입니다. 식품 첨가물 같은 것들, 뭐 불용성, 의도적인 것과 비의도적 첨가물이 두 개로 나눠지죠. 얘네들은요, 허용이 안 된 것들이에요. 탈의색소, 뭐 둘신 같은 거, 뭐 인공, 유해 감미료 같은 것들, 유해 착색료 같은 것들이 바로 의도적 첨가물이죠.